자, 계속해서 저쪽 심화 쪽에 좀 문제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294쪽 한번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294쪽. 104번 풀었나요? 안 풀었죠? 자, 여기 잠깐 확인할 거 있으니까 좀 봅시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에서 공제하시는 밑줄 실질 취득 가액을 물어봤네요. 쉽게 나오면은 자본적 지출액에서 물어볼 것이고요. 어렵게 나오면은 실질 취득가액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뭐에다가 매입 가액이죠. 여기에다가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을 더하고 밑줄 현재 가치 차금 취득원가 어떻게 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죠. 예. 2번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뭐야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 증여받은 자산이죠. 얘는 취득 당시 밑줄 취득 당시 뭐야 여러분? 시가 취득 당시 시가죠. 얘다가 취득세 등록료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죠. 자 3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한 시가초과액이라든지 또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라든지 예. 이거는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4번 때문에 보는 거예요. 4번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2015년도 신설된 규정.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간접세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어.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4번 부가가치세법상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하여 납부할 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봐주십시오라는 거고요. 자, 5번 당사자 약정에 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할 때 해당 이자 상당액 이거는 포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5번과 3번에 연체료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할부 이자 생각하세요. 나 3년 할부 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부 이자가 붙겠죠. 할부 이자가 붙은 총액으로 거래를 계산할까? 그러면 그때는 그 이자액은 포함하라 그 얘기죠. 자, 105번 보죠. 했나요? 예, 했고요. 106번은요? 했고요. 예.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111번, 112번 다 풀었죠? 110번 풀었어요? 네, 110번 풀었으면 됐고 112번은요? 예, 112번은 예. 자 한번 보죠. 최근 기출문제니까 112번 2015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예요? 과표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아씨, 양도가액에서 뭘 빼고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양도차액이 나오면 여기서 뭘 차감해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서 나온 금액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이 양도소득금에서 다시 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서 완전히 지금 노가다하고 있죠? 제가 이걸 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여기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보는 순간 판단하죠. 이걸 풀 거냐 말 거냐 실전에서는. 그죠?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풀어서 최소한 1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다면 푸는 거고 풀겠는데 풀 수는 있겠는데 2분 3분 걸리겠다. 그러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법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였어. 그럼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계산 문제는 1분 내에 푸는 경우가 대부분 드물어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거주자가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로서 보유기간 1년 6개월이랬죠? 그러면 뭐는 없구나? 이게 없구나가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란 말이 있어 없어? 미등기 양도란 말이 있어 없어? 거기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등기된.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시죠? 등기대는 뭐야 여러분? 미등기 양도가 아니단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얼마 받아라? 250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만 하면 되는가? 양도 차익만 남으면 어렵지 않은 거죠. 이제 아, 풀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 보죠. 취득시 기준시가는 얼마고? 7천만 원. 취득시 실질거래가는 얼마? 9천만 원.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 양도시 실질거래가는 얼마? 1억 2,500만 원. 자본주 지점이 양도비 지출이 2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가인데 지금 주어진 자료는 기준시가와 실가가 다 주어졌죠. 그럼 뭘로 계산해야 되는가? 실가. 제가 1년 내내 외쳐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세는 기본이 뭐다? 실가다. 그랬잖아, 실가다. 그러니까 실지 거래가액이란 말이 없지만은 세법상 양도 차익은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니까 실가니까 실가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기준시가로 하라, 실가로 하라는 말이 없지 않냐? 그거는 세법을 모르는 소리죠. 양도 차익은 원칙 뭘로 계산한다? 실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언제 때? 예외적일 때. 특히 뭐일 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일 때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자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아, 기준시가와 실가 중에서 뭘로 해야 되는가? 실가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산수야, 산수. 그러면 자, 취득시 실질거래가가 얼마? 9천만 원. 필요경비에 잡고. 그 다음에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얼마고? 1억 2,500만 원이고 2,500만 원인가요? 예, 1억 2,500만 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대가 양도비 얼마? 200만 원. 이거죠 뭐. 그럼 이거 산수 아니야? 근데 산수 치고 어렵죠? 이거 얼마고? 9,200만 원. 그죠? 그럼 계산기에서 1억 2,500에서 9,200을 빼니까 얼마 돼요? 3,300만 원인가요?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 있고 없고? 없고. 여기서 얼마 빼면 되는가? 250.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3,050만 원인가요? 답 나와 있나요? 3,050만 원?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러다 100점 맞는가?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전혀 안 들죠? 이거예요, 여러분. 24회 기출문제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4번 좀 볼게요. 114번. 114번. 2015년도에 차도남 씨가 멋지죠? 차도남 씨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자 밑줄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을 물었죠. 다만 2014년에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얼마 있다? 200만 원 있다. 자, 이 말은 뭐죠, 여러분?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연이 바뀌면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거는 아무 관련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한정을 판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 있죠. 자,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거죠, 여러분. 아, 양도소득 금액이니까 양도차에서 뭐까지 차감하는 금액이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하는 금액이다라는 게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여러분? 기본공제. 그래서 지금 2015년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죠. 자, 뭘 물어본 건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에 5억 원이 나왔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왔어? 5억 원. 그러면 이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미등기 양도란 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얼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250만 원 공제 받죠, 여러분? 그 다음에 비상장 법인 주식을 양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과는 별개로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제시된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야? 150만 원. 그러니까 얼마 빼야 되는가? 150만 원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얼마? 3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인데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아 못 받아? 이게 포인트죠. 골프 회원권은 기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이거에 물어본 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슨 별로 구분해서 소득별 구분공제라고 그랬죠. 소득별은 몇 가지로 구분하는가? 부동산 등과 주식 등 딱 몇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부동산에서 얼마 공제받았으니까 250을 공제받았으니까 골프 회원권은 무슨 자산이고? 기타 자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이 없죠. 주식에서 아까 얼마 받았죠? 150만 원 받았죠? 자, 그런데 국외 자산이 또 나왔죠. 그러면 국내 자산과는 별도로 부동산 등에서 얼마 받을 수 있어? 250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국외 자산 25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면 결국 2015년도 양도소득 금액, 기본 공제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얼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여기 잠깐. 양도소득 기본 공제 포인트는 이거야. 무슨 공제? 양도 자산별 공제야, 소득별 구분 공제야. 소득별 구분 공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별로는 몇 가지로 구분하는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합해서 하나. 그 다음에 예외적 과세 대상인 주식 하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와 뭐로 구분해서 국내와 뭐로 구분하는 거야? 국외로 구분해서 공제받을 수 있죠.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것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국외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거. 이런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뭐. 할만하죠, 세법은? 응? 할만하잖아. 아니요. 전혀 그 동조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114번 조건 바꿉니다. 추가하십시오. 이때 처음 양도한 뭐가? 부동산이 처음 양도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100% 감면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다. 이때에 골프 회원권을 양도할 때의 과표는 얼마냐? 자, 조건 바꿉니다. 제가 출제한 들어도 이 문제를 그대로 절대 못 내요. 지금 양도한 부동산이 뭐다고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100%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다. 이 경우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을 때의 과표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출제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 서브노트 372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거기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방법을 좀 봐주시면요. 두 번째 이런 말 있죠. 두 번째 점박이에 해당 감면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 밑줄 해당 감면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 밑줄 쳤어요? 그리고 적어놨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 비감면 대상이죠. 자, 주의한 게 이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할 때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 대상에서 공제를 받지 말고 어디서 받아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아라. 근데 비감면 대상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 2개 이상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공제받아라? 먼저 양도한 것부터 공제받아라.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와 다른 점은 부동산이 뭐라고 했으니까? 조특법상 100% 감면 대상이랬으니까 어디서 공제받지 말고 부동산에서 공제받지 말고 어디서 받으라는 얘기 여러분? 어디서 받으라는 얘기야? 골프 회원권에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골프 회원권.
자, 그러면 지금 골프 회원권이 얼마예요, 여러분? 3천만 원? 여기서 얼마 빼란 얘기야? 250만 원을 빼란 얘기죠, 여러분. 총액에는 변함이 없는데 공제 대상이 부동산에서 공제를 받지 마라. 왜 여기서 받지 마라는 얘기야? 얘는 뭐니까? 감면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지 말고 어디서 받으라? 비감면 대상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과표는 얼마 되는가? 250만 원 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천만에서 얼마? 250만 원을 뺀 얼마? 2,750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시험이 안 나온 건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아직 시험이 안 나오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결론 다시 할게요. 당해년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몇 개 이상 양도했다? 2개 이상 양도했다. 근데 그 2개 이상 양도한 것 중 조특법상 무슨 대상가? 감면 대상과 무슨 대상이 있으면 비감면 대상이 있으면 얘는 어차피 공제를 받으나 안 받으나 세액을 어떻게 하니까 100% 감면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지 말고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 받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공제 효과가 커지는 거죠. 어차피 얘가 무슨 대상이면 감면 대상이면 얘를 공제하나 공제하지 않나 나온 상추세가 100% 감면 받잖아. 그 대신 얘는 못 받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얘는 공제를 받지 않아도 세액을 어떻게 하니까 감면 받으니까 감면 받지 못하는 놈에서 기본 공제 받아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나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선 이것밖에 안 남았어.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을 2개 이상 냈다. 어디서 공제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이 중에선 둘 중에 어떤 놈? 먼저 양도한 것부터 공제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일 때의 골프 회원권이 아니라 부동산일 때의 과표는 얼마가 되는가? 부동산을 양도해 과표는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250을 빼는 거예요? 안 빼는 거예요? 안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 되는가? 5 그대로 가는 거죠. 정리되셨죠? 결론 요거야. 요거 다시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은 비감면 대상 공제받아라. 근데 비감면 대상이 2개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한 것부터 공제받아라. 정리됐죠? 예. 자, 115번 잠깐 한번 보죠. 24회 거 기출문제니까.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든 거죠. 자, 요 문제는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동시에 물어본 게 특징이야. 그죠? 예. 단, 거주자의 국내 소재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경우다. 그러니까 국외자산은 시비 걸어라, 시비 걸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죠. 1번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것에 한정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지금 양도 물건이 뭐예요, 여러분? 자, 115번 문제 지문에 여러분 밑줄 좀 쳐주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바꿨어요. 밑줄 쳐야 돼요. 과세 대상이다 그랬어. 그러면 2013년도 24회 때에 자, 요거 24회 기출 문제죠. 이게 실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모두 정답을 하지 않겠어. 실전에서는 2013년도 24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 드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소재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이거를 제가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과세 대상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했다 그런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쳤으면 고쳤다고 분명히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나왔어. 부동산.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뭐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양도하면 1번 지문이 맞아지는가 틀려지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물걸 뭘로 한정했어? 부동산으로 한정해버렸잖아. 그럼 1번이 맞아져 틀려져? 맞는 말이죠. 부동산에선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공제받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115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 이렇게 나왔을 때 가답은 1번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가 돼갖고 맞잖냐? 네가 뭘 양도했다고 그랬으니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뭐야? 3년 이상 보유한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이 가답으로 나왔다가 맞는 걸로 수정하면서 모두 정답을 처리된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부동산은 물론이지만 모두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죠. 예, 그거를 물어보고자 했던 건데 그 물어본 취지와 수험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갖고 이거를 모두 정답 처리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동산을 뭘로 바꾼 거예요? 과세 대상. 그러면 부동산은 물론이지만 이제 모두 받을 수 있어. 조합원 입주권도 받을 수 있으니까 1번 지문이 명백히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결론. 1번이 틀린 이유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물론이고 모두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게 2013년도에 왜 나왔냐면 2013년도 개정되면서 조합원 입주권도 2013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주겠다라는 개정된 규정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약간 괴리가 생긴 겁니다. 자, 어쨌거나 취지하시고요. 2번 1세대 1주택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몇 년 보여야 되지만 3년 보여야지만은 비과세 요건 충족해서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였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차익이 과세가 되고 그때 양도차에서 공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무슨 계산한다? 일반적 공제를 위해서 몇 프로로 확대해 준다? 8%.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어 놓을까요, 한번? 비과세 요건 충족해서 못했어. 못해준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허위신고. 미등 양도는 어차피 특별 공제도 못 받으니까. 근데 무슨 그 유명한 고가주택.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3년 보유 양도해도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면 과세된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 얘는 몇 프로 해주라는 얘기야? 8% 해줘라 그 얘기죠. 또 바로 뭐죠,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했는데 그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세법은 원칙적 몇 주택제로 봐서 2주택제라서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럼 얘 1세대 1주택을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해줘야 돼? 8%. 그런 거죠 뭐.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죠. 다만 보유 기간별 공제는 8%짜리와 몇 프로짜리가 있다? 3%짜리가 있다. 뭐가 원칙이다? 3%가 원칙인 거야. 다만 1세대 1주택 남들 뭘 받을 때 비과세 받을 때는 비과세 받지 못했으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해줄게. 그래서 몇 프로야? 8%야. 남들 합격자 모임에 와갖고 마음껏 즐기는데 나는 저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이 되고 싶다.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원장님이 내년에는 조금 더 싸게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이거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 올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무조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넣으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분은 표현이 조금 적법한 표현, 좀 적정한 표정은 아니지만 끝까지 잡고 있는 분은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예? 어느 수험생이나 100% 나 됐어! 라고 자신감 갖고 시험 보는 사람 없어요. 다 불안해, 누구나 수험생은. 그 불안감을 자꾸 누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죠? 맞죠, 제 말이? 예. 자신감 가지시고요. 예. 모의고사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을 집착해갖고 자꾸 나를 이상하게 다른 데로 몰고 가.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야.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야, 여러분. 그죠? 자꾸 모의고사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낸 놈이 출제위원도 아니고, 그 나온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마킹은 어떻게 하는 게 내한테 적법하겠구나. 그거 연습하는 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자, 힘내시고. 예. 자, 4번.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우리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여러분. 뭐는 비사업용 토지는 뭐는 못 받지만 특별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뭐는 받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죠. 근데 앞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등기된, 뭐 시비 걸지 마라. 미등기 양도시. 자꾸 지문이 길어져. 5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지만 양도일까지지만 다음 페이지. 소득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득 간 증여자산에 대한 2월 과세.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는 증여받은 날 기준이 아니라 언제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의 기준이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372조 서브노트 잠깐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스 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있죠? 찾으셨어요? 뭐 기억, 니은, 디귿 시로 고치자고 그랬나요? 예, 기억, 니은, 디귿로 좀 붙여달라고 그랬죠? 1, 2, 3, 4로 고쳤나? 예, 거기 보시면 원칙.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야? 양도일까지.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두 번째,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은 이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당초 뭐한 날? 취득한 날. 이날부터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요거 밑줄. 요게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작년 개정된 건데 안 나왔어. 올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프린트 나간 거죠. 프린트 나갔죠? 네, 좀 옆에다 꺼내주시고 이따 풀 거니까 일단 조금 이따.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 그러면 요거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봐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야, 여러분? 응?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봐야 되는가? 증여받은 날이죠. 자, 369조. 또 다시 봅시다. 자꾸 반복밖에 없어. 보고 또 보고. 근데 볼 때마다 새로워. 무상취득 보세요, 여러분. 무상취득.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 양도 원칙은 언제인데?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는가? 그럼 이날로부터 보유기간 따지란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게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에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이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여러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이때 가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이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이날의 가액이 뭐가 되는가? 실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봅시다.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원칙.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럼 이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고 이날 현재 가액이 뭐가 되는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얘가 예외적으로 뭘 적용했다면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되거나 가업 상속 공제에 적용받은 자산이면 이때는 또 요거 말고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세율을 따질 때는 이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요게 2014년도 작년에 개정된 규정인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지금 촉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한 교수들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해 갖고 지금 여러분한테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러면 나올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충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들은 탱자 하지 않고 있잖냐. 아니야. 선생들도 지금 많은 긴장하고 있죠. 결론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시험 끝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아, 우리 선생님 강조했던 거 다 나왔네. 그러면 1년 농사 잘 진 거고. 그죠? 이 스키야 네가 나온다는 거 하나도 안 났잖아. 스키가 그러면 이제 1년 농사 헛찐 거고. 평가는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봅시다. 372조. 아까 봤던 거 조합원 입주권 언제부터야? 기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관리처분 갱신까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꼭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301쪽의 문제는 그거다라는 거. 그래서 301쪽 문제.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증여받은 날. 단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가세를 적용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 간다. 잡으셨죠,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116번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116번 보겠습니다. 별표 3개. 이제 이번 시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1번 116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돼 있죠, 여러분. 자, 서브노트는 372쪽부터 보시면 돼요. 서브노트는 372쪽, 373쪽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죠.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밑줄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 누구와 거래구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구나. 정상적 거래겠구나. 비정상적 거래겠구나. 비정상적. 감이 잡아야 되죠. 그런 자와 토지 등을 자 밑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 밑줄 하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고가 양수. 또는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밑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가 양도. 뭐에 비교해서? 시가와 비교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샀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적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매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시가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샀다. 고가 양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저가 양도. 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두 놈의 공통점은 양도 차액의 감소죠. 그래서 거기 조세의 부담을 동그라미 이 말 부당이 감소. 이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수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서 부당하게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일반적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이때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계산했다? 동그라미 시뻘겋게 뭘로? 시가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양도 차익에 뭘로 계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실지 거래가액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당행위에 의한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실지 거래가로 계산하지 않고 뭘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시가로 계산. 이게 포인트야. 결론 시뻘겋게 외쳐야 돼. 그러니까 1번을 출제로 바꾸면 어떻게 장난치냐.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실지 거래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정상적 거래니까 비정상적 거래니까 비정상적 거래니까 이때는 실지 거래가로 하지 않고 뭘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시가야. 키워드는 시가야. 1번의 키워드는 시가. 아주 울부짖죠. 그럼 1번과 2번은 반드시 묶으셔야 돼요. 1번과 2번은 동일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1번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이게 조건이야. 이게 2번이 조건이라면 1번은 그 조건 충족했다는 결론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2번이 요건이고 3번이 효과라고나 할까? 아, 여러분 법 좋잖아. 자, 그러면 보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인정되는, 자, 밑줄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게 밑줄 하나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다시 하나 밑줄. 3억 원 이상. 이거나죠. 그러니까 또는이죠. 또는 밑줄.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116번 보기 지문을 보세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 충족하라. 이 내용에 바로 여러분 서브노트 373조 373조 자산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특수관계자로부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 밑줄 이게 바로 고가 양수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밑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한 양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가 양도. 그러면 자 1번을 3번을 빼세요. 2번은 볼 필요 없어. 기타 거래니까 1번을 3번과 연결시켜 그랬을 때 이렇게 거래가 되면 이때는 예, 밑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에 해당하면 이럴 때 한해서 결론 5번이죠. 5번으로 연결시킵니다. 1, 4, 뭐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순서 1번, 3번, 5번으로 가는가? 그래서 3번 조건을 충족하면 5번 어떡하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하나? 시뻘겋게 시가로.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누구와의 거래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야. 특수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특수관계의 거래로서 둘째, 고가 양수. 시가보다도 비싸게 주고 샀대. 또는 무슨 거래? 시가보다도 낮게 팔았대. 누구한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인한테 뭐 함으로써?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즉 세액이 어떻게 하게? 부당하게, 정당하게, 부당하게 뭐가 되면? 감소가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 거래로 인해서 특수관계인과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로 인해서 세법상 세부담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니까. 그럼 과세관청은 이걸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얘기야.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환장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에 의한 부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단, 이 부당에 의한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은 조건 하나가 더 충족되는 거죠. 어떤 조건? 시가와
대가와, 여기서 대가는 실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주고받은 대가. 시가와 대가와의 뭐가? 차액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첫 번째,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뭘 적용한다?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어떻게 했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를 조금 부호로 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키워드는 조건, 얼마 이상이거나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런 거 외우는 거야. 뭐가? 차액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이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말고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라. 그 얘기죠. 이게 결론이죠. 이게 결론.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요것만 따질 줄 알면 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얼마 이상? 5억 원, 5% 이상. 뭐에? 시가.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하고? 취득하고 다시 을이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어요. 이때는 을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양도한 거죠. 매매한 거고. 그러면 지금 을 입장에서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실지 거래가액은 얼마로 시가가 얼마냐면 3억 원이야. 3억 원인데 실제는 얼마에 매매가 됐냐? 자, 4억 원에 매매가 5억 원에 매매했대. 5억 원. 을이 병한테 팔 때 시가가 얼마짜리였느냐 봤더니 여러분 6억 원이다 봅시다. 6억 원. 근데 얼마에 팔았나 했더니 더 해야 되겠구나. 시가가 뭐 8억 원인데 실제는 얼마에 팔았냐 봤더니 여러분 7억 원에 매매를 했대. 그러니까 결론. 그러면서 이때 이 갑과 을이 누구고 특수 관계인이고 을과 병도 누구가 특수 관계인에 거래돼. 갑을 병 다 누구야 여러분? 특수 관계인이야. 근데 특수 관계의 거래로 인해서 얼마짜리를 지금 우린 이 갑을 병에서 지금 누구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죠? 을이야, 을.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았단 말이야. 팔았는데 얘가 돈 주고 살 때 특수 관계는 또 샀는데 얼마짜리를 얼마 주고 샀던 얘기야. 그러면 취득가액이 어떻게 됐어? 커졌죠. 외우는 게 아니야. 정단으로 살면 얼마 주고 살 걸. 얘는 얼마 주고 샀던 얘기야. 5억. 그러면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면 뭐라는 거야, 여러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샀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여러분? 고가 양수. 정상대로 사면 얼마짜리를 얼마 주고 샀대? 그럼 얘 미쳤죠? 누가 미친가? 우리가 미치면 안 돼? 야, 내가 미치겠다, 씨. 을이 미쳤지. 이해되세요? 왜 을이야? 3억짜리 5억 주고 샀다니까. 이해되셨죠? 자, 거꾸로 을이 이제 그걸 취득해서 얼마 팔았어? 병한테. 얼마에 팔았대? 7억. 근데 얼마인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얼마 팔 걸? 8억 할 거 얘는 7억에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이게 뭐야? 저가 양도. 그러면 을이 지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죠. 을이 신고를 하기를 어떻게 신고하냐?
실질 양도가액 얼마? 우리 관할세무서 신고할 때 얼마 신고해? 7억 원에 양도한 걸 하잖아. 얼마 주고 산 거를 5억 주고 산 것을. 그래서 양도체가 얼마로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 2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만약에 뭘로 계산했다면 시가로 사서 시가로 팔았다 해봅시다. 그럼 시가로 사면 얼마고? 3억. 시가대로 팔면 얼마? 8억.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가로 팔면 양도체가 얼마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이것만 신고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시가대로 매매가 되면 양도체가 얼마 나와야 되는데 5억이 나오는데 얘는 양도체가 얼마로 나온가? 2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뒤집어지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정상적 매매면 양도체가 얼마 나야 될 걸? 5억 날 거지 얼마 나왔다고 신고한 거야 얘가? 2억. 그럼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따지는 거 세무서가. 이해하셨어요? 근데 갑과 을이 무슨 지간이 돼? 특수관계이 돼.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따지자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시가가 아니라 저 취득할 때 시가와 실가의 차이가 얼마예요? 2억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얼마? 2억 원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3억 원은 아니지만 시가 얼마? 3억 원이 몇 프로? 5%이면 얼마 여러분? 3, 5, 15, 1,500만 원보다도 얘가 차액이 커 작어? 커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세무서장은 요거를 실가로 보지 말고 뭘로 계산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시가대로 판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시가 얼마? 3억.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 누구 지간에 거래돼? 특수. 이거 정상적이야 비정상적? 비정상적. 그럼 따집시다. 시가와 실가의 차익 얼마? 1억 원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는 나지 않지만 시가 얼마? 시가 8억 원이 몇 프로? 5% 얼마? 5, 8, 40, 4천만 원보다는 차익이 크죠?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 실질 양도가액을 인정하고 안 하고 뭐 한 걸로 팔겠다? 시가대로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야. 결론은 시가와 대가와의 뭐가? 차액이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때는 실가로 계산하지 말고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 2번 묶으시고요. 3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으로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득을 제외한 자에게 자산을, 자, 여기는 뭐야, 여러분? 증여에서. 1번과 2번은 뭐야? 매매야. 근데 2번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또 몇 년이네? 5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뭐하면? 양도하면 그때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뭐한 걸로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요게 바로 뭐냐면 역시 우리 하나 더 들어온다면 이게 바로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인 증여 후 양도. 그래서 결론은 증여 후 양도가 적용되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역시 증여받은 날을 기준하지 말고 이거 써도 되나 모르겠다. 부당예산 부인할 때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어디냐면은 다음 페이지 374조
증여 후 양도 찾아보세요. 요 부분은 여러분 우리 특강 자료에 보시면은 일일 특강 자료 보시면은 그걸 제가 비교 박스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걸 꼭 여기다 오려 붙이시 바랍니다. 특강 자료.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특강 자료는 요거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특강 자료 참조. 적어놓으세요. 특강 자료 참조. 그래서 거기 374쪽 포인트 보시면은 증여 후 양도. 자, 거주자가 밑줄 누구한테 특수관계 밑줄에게 자산을 뭐 한 다음에 증여한 다음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때는 1번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증여받은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수증자가 증여받았을 때는 뭐 증여세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2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아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뭐 할 때 여기 뭐라고 써요, 여러분? 적을 때는 그때는 수증자가 양도한 걸로 보지 말고 누가? 증여자가 동그라미 증여자가 이를 어떻게 한다?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다만 단서까지 가셔야 돼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뭐 했으면 귀속됐을 때는 이 부당해상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6번에 3번에다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후 양도의 부당해상 부인규정을 말합니다. 3번 앞에다 적으세요. 옆에다가 증여 후 양도의 부당해상 부인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그 밑에 옆에다 적으세요. 이게 증여 2월 과세 규정이에요. 4번이 증여 2월 과세 규정.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 자, 밑줄. 여기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에요. 예,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여러분 해설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16번 해설을 보라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된 증여 이율 과세는 밑줄 부동산과 시설물 이용회원권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과세 물건일 때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강 자료가 없으신 분은 그 특강 들으신 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갖고 요 비교 잠깐만요. 특강 자료 37번 여기 박스 있죠, 여러분? 예, 요거를 꼭 좀 복사해서 이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강 자료가 없으신 분은 있는 분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뭐 여러분 좋아하는 바카스 한 병 사주고 언니 나 이거 복사 좀 할게. 단 학원에서 복사하지 마시고 나가서 복사하세요. 또 원장한테 가고 이거 복사 좀 해줘. 그러면 혼자밖에 없는데 뭐 이것저것 복사하면 많아져요. 개인적인 복사는 개인적으로 해야지. 또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 교수님이 얘기하고 이거 자꾸 복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욕을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이해하고요. 예, 그래서 꼭 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요 내용은 잠깐 어디 보냐면 373쪽 맨 위에 봅시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로서 증여받은 자는 2월 과세. 작년에 이거 그렇게 나온다고 울부짖었어요. 작년에 나온다고. 예, 그대로 나왔죠. 자, 적용력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 언제든지는. 그래서 우리 372쪽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있죠. 이게 별표 3개차 최근에 계속 여기서 순환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게 1번이야. 방가로 1번 아직 안 나온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있죠, 여러분? 서브노트. 요게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보충 프린트 요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보충 프린트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373조 증여일가세부터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적용 요건. 첫째,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입니다. 밑줄. 배우자나 누구 간의 거래돼? 직계 좀비속. 아까 양가로 3번 저가 양수 고가 양도 누구의 거래야? 특수관계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증여 후 양도일 때는 증여 후 양도 다음 페이지 특수관계인인데 옆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이 말을 꼭 집어넣으세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 아니야. 374조. 서브노트 374조. 예.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예. 다시 373조 적용 요건 좀 볼게요. 그래서 첫째, 증여 이월 가세는 누구와의 거래일 때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증일로부터 즉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이 양도해야 돼?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됩니다. 두 번째, 이때 적용 대상 물건은 밑줄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과 해원권에 이용해원권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이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어도 적용한다. 다만 소멸 사유가 모이면 사망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럼 모일 때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이혼했을 때도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적어놔야 돼. 이혼했을 때는 적용하겠다. 자, 여러분, 부부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두 가지야. 사망과 이혼이죠. 이혼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남이 되는 거야.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남이 되는 거야. 부부로서 살 때는 뭐야? 님. 그러다가 못 살겠다 점 하나 찍자 남. 이때는 왼수보다 더 못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죠.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를 텐데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점 하나 찍으면 이제 이혼이. 그래서 결론, 이혼했을 때는 양도 당시 뭐 했다? 이혼했다.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사망했다. 그러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이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것도 최근에 개정됐죠. 1번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전에?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뭘 받은 거고? 증여를 받은 거고, 그 증여받은 자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력이 취득 및 보상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뭐가 되면?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인해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에 양도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이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때는 비과세입니다.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증여일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론, 과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결론. 그래 나 증여 이월 과세다. 그럼 어쩔래? 첫째, 3번을 먼저 보세요.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취득가액도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게 1번. 2번 증여세,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증여받았을 때 뭘 낸 게 있으면 증여세 낸 게 있다면 이때는 밑줄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의 기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자네. 밑줄 양도가에서 취득가의 기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자네. 밑줄 쳤어요? 그리고 적어놓으셔야 돼. 이게 뭐야? 양도 차익이잖아. 즉 내가 증여받아서 낸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 차익을 한도로 해서 어떻게 하라? 밑줄 필요 경비에 산입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박스는 외우지 마세요. 박스는 무시해도 돼.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과세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이 돼갖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죠. 그리고 보충 프린터 반드시 챙기시고요. 이따가 요거 할 거니까.